여러분,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하면 힘이 너무 빠질 것 같아가지고 힘차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게요? 입춘이죠. 설립의 봄춘, 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꽃단장을 하고 왔는데, 어때요? 머리에 꽃을 다니까 좀 더 헷가닥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정신을 좀 꽉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진정이 안 되는 공포 탐욕 점수가 나왔죠. 오늘 공탐 점수가 14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한 번의 가장 극단적인 점수가 나왔어요. 시가총액도 전날 대비 1.98%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RSI도 28, 과매도 구간, 도미넌스도 59%로 여전히 높습니다. 자, 비트코인 하락세가 오늘은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76K에 걸려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위태위태한 순간이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태로운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 집권 1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힘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인데 앱스타인 사건의 이민 정책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론도 좋지 않아요. 자, 1월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형의 주름이 요새 저처럼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최근에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했죠. 나는 암호화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AI와 거의 동급으로 미국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분야다라고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치지 않을 건지 이제 뭔가 분명한 액션이 나와줘야 하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뭐 트럼프 뽑았습니까? 그쵸? 물론 투표권은 없지만요. 자, 이번 주에는 악재 플러스 악재 플러스 악재 플러스 악재였어요. 자, 26년도 들어서 드디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은행 파산 소식이 들려왔고, 두 번째는 지정학적인 위기입니다. 자, 중동의 전쟁 이야기가 우리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풀린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에서 부분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차기 연준 의장 리스크까지 나오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번 하방 압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에게 너네 이번에 작년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보다 더 가혹할 거야. 이런 경고장을 지난주에 내렸죠. 자, 미국 해군의 잠수함 잡는 잠수함 포세이돈 그리고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트라이튼 그리고 슈퍼맨보다 빠르다는 5세대 스텔스기가 이란 항공에 떴습니다. 아, 이번에 또 전쟁이 나겠구나. 이렇게 하던 찰나에 이란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또 뭐죠? 그놈의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자, 호르무즈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이 25%가 지나가고 있고 이곳이 봉쇄되면 유가 급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겨우시죠? 유가 급등은 물가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진다.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지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공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상으로 오를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미국과 이란이 이 핵에 관련해서 2월 6일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란과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진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또 화해를 할 거면서 괜히 개미등만 좀 터지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자, 악재 플러스 악재죠. 메트로폴리탄 캐피털뱅크라는 그 중소형 은행이 26년도에 1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셧다운, 2026년도 2월 1일을 기점으로 예산안 합의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부분 셧다운에 좀 돌입을 했는데 부분 셧다운은 12개 예산 법안 중에서 어떤 건 통과가 되고 나머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이 특정 부처들만 좀 문을 닫는 상태죠. 다행히 트럼프가 오늘 그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부분 셧다운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이민 정책 관련한 국토안보부 예산 문제죠. 자, 2월 13일까지 임시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해요. 그래서 이 폴리마켓 베팅 사이트에서 2월 14일부터 미국의 셧다운이 들어갈 거다라는 확률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쟁 이야기에 셧다운에 또 거기에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이 됐죠. 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이 났습니다. 그 에스티로더 회장 사위. 자, 워시가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좀 매파적인 인물이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좀 아주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는 분위기죠. 자, 케빈 워시가 근데 그렇게까지 시장에 부정적으로 받아질까? 저는 좀 돼봐야 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단은 워시 쇼크, 별 쇼크가 다 있습니다. 자, 연준의 최연소 이사로 알려져 있는데 2006년도에 만 35살에 최연소 이사로 임명이 되면서 2011년도까지 재임을 했고요. 자, 워시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시절에 시장에 좀 정부가 돈을 푸는 양적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런 연준이랑 입장이 맞지 않다 보니까 사표까지 냈던 인물입니다. 자, 시장에서 봤을 때, 야, 지금은 트럼프 눈치 본다고 일단은 금리 인하하는 척을 하겠지만 어디 성향이 어디 가겠어? 나중에 또 매파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상태죠. 자, 사실 트럼프는 저금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트럼프와 맞는 상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뽑았던 이유, 그건 뭘까요? 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를 보는 이 패러다임, 방향성이 좀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연준은 그동안 금리를 내리면 뭘 가장 무서워하죠? 물가가 오르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이 집권하고 있는 이 연준은 그런 부분에서 고지식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워시는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 때 AI 기술 때문에 싸고 빠르게 만든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더라도 예전처럼 물가가 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는 지금 강력하게 경제성장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좀 딱 마음에 든 거고요. 자, 대신에 워시는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상승하지 않을 거다.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시간은 끝났다는 거죠. 현금 창출 능력이 없는 비트코인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전 좀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직 워시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자산 시장 어떻게 됐죠? 모든 주요 자산이 하루아침에 패닉셀이 나왔던 주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실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30%가 빠졌고요.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금, 그리고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질 거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인 시장에서 하루 만에 3조가 증발했고요. 반대로 달러 인덱스는 97을 넘기고 또 원달러 환율도 1,450원까지 요동쳤습니다. 자, 암호화폐 청산액 중에 93% 이상이 롱 청산 물량이라고 하죠. 자, 그래도 그나마 골드가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비트코인에게는 아주 작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쵸? 자, 문제는 너무 다 같이 빠진 거죠. 또 심지어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이 좋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이번 주에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딜레마가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의 딜레마가 시작이 됐다. 또 제가 지난주에 파월이 마음만 먹으면 28년도까지 연준 이사로 재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또 연준을 친 트럼프로 가득 채우기가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과반을 채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 파월이 또 계속해서 연준에 남아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자, 매파적인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뽑히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조업 지수라든지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지고 셧다운에 대한 공포에다가 주말 사이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호가창이 굉장히 얇았어요. 주말에 유동성이 좀 부족한 시간대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이 일어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거래소가 파산됐던 22년도 FTX 사태보다도 훨씬 더 큰 물량이 청산이 됐어요. 4일 만에 50억 달러가 청산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93%가 제가 롱 물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3%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반등하겠지, 이때는 반등하겠지 싶었는데 계속해서 숏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작년에 그 10월 10일 대청산 물량의 7분의 1 정도지만 작년이 좀 그만큼 비정상적이었죠.
자, 특히 그중에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가장 큰 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30%가 빠졌고요. 작년 상반기 가격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갔어요. 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물량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장 빅 고래, 우리 비트마인의 손실이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한테 3월부터 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아니면 뭐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3월 초에 가장 중요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뽑았을 때 과연 그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이런 검증하는 청문회죠. 자, 워시가 의회 앞에서 뭐 블레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뭐 경제 철학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과연 연준에서 앞으로 긴축할 거임, 뭐 대차 대조표 어떻게 생각함, 뭐 채권은 사들일 거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의 청문회는 5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워시 체제의 예고편이다라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요, 여러분. 앞으로. 하지만 여러분, 입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한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썼다, 나 대충 살았다, 별로 잘 못 보냈어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봄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 같이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같이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